안녕하세요. 엠마쌤입니다. 오늘은 초기 창업 패키지, 지금 준비하신 대표님도 많으실 텐데, 초창패를 좀 합격 포인트들을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초기 창업 기업이 지원하실 수 있는 최대 1억 원. 엄청 크죠. 지원 금액이 최대 1억이고 평균 7천만 원 정도. 근데 대부분 7천만 원 받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보시면은 당연히 채무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당연히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은행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안 되고요. 나이 제한은 따로 없는 사업이고 좀 재미있는 점은 국외 창업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또 그 다음에 외국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외국인 되냐 이렇게 좀 특히 교포이신 대표님들이 가끔 질문 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초창패 선정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이 다르더라도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포인트는 이 사업에서 지원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거의 정부 사업에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최근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정부 사업을 어떤 받으면은 내가 세금을 내고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을 위해서 나도 내 돈을 쓰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총 사업비의 10%, 그러니까 만약에 7천만 원 내가 받겠다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 사업비의 10% 정도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현금으로 이제 납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현물은 뭐냐면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 그래서 우리 사업에 들어가는 고용 인력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뭐 대표자 본인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자기 부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은 30% 되는데, 뭐 사실 인건비는 내 급여라던가 또는 우리 팀원들의 급여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뭐 20%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부담이 크진 않은 편이에요. 10%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 사업을 위해서 쓰는 금액 생각하시고 충분히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려보시면은 이 사업을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재료비, 외주경비, 기계, 장치, 특허, 인건비, 지급수료, 여비, 교육훈련 및 광고 선정비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는 당연히 배우자나 뭐 친척들한테는 인건비 주실 수 없고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이 팀원으로는 구성을 하실 수 있어요. 팀원으로 구성하실 수 있지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외주 용역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허.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허는 꼭 이 사업비를 통해서 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비 당연히 쓰실 수 있겠죠. 자, 내려보면요. 쭉 내려보면은 신청 가능 업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력은 항상 내가 사업자 등록증 낸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특히 사업자 등록증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뒤에 보시면은 창업으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안 되는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방세 체납 안 되고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바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은 접수 기간이 3월 11일까지인데 화요일 4시까지죠. 그래서 정각의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제출을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11일이면은 적어도 9일까지는 제출을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가 사업 계획서 당연히 있고 증명 서류가 있는데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가 어차피 여기가 15페이지밖에 안 돼요. 15페이지 내는데 가끔 너무 고화질 이미지를 첨부하시는 경우에는 이 용량 제한이 걸려서 제출 직전에 용량 제한 때문에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파일 첨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사격 쓰신 다음에 용량 제한 체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보면요. 이번에 새로 생긴 절차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절차가 뭐냐면은 바로 심층 인터뷰라는 이것이 지금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검토하고 서류 평가하고 바로 발표였는데
이번에는 대표자를 인터뷰하는 절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이제 가시게 되면은 이제 대피를 하셨거나 챗GPT를 복붙 타신 분들은 그냥 뭐 여기서 바로 다 걸러지게 되겠죠. 물론 뭐 당연히 유사 중복성 검토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계획서에서 내가 유사하게 비슷하게 베낀 게 있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서 필터링이 될 텐데, 그게 필터링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이 3번에서 심층 인터뷰에서 내가 답변을 잘 못하고 뭐 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을 못한다, 마치 남이 써준 것처럼, 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다 걸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필하지 마셔라, 대표님이 직접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점점 이렇게 대필하시는 분들이 불리해지는 그런 절차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랑 똑같게 초기 창업 패키지에도 AI 전공한 대학원생들한테 가점 2점을 주는 그런 절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AI 쪽을 사업계획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본인 대표자가 데이터나 AI 분야에서 그만큼의 뭐 프로젝트 경험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주셨을 때 좋겠다. 왜냐면 내가 가점을 못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기준인 거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살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내려보시면은 이 심층 인터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가 나오는데,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우수성. 그래서 초창패에는 반드시 기술 위주의 설명이 필요해요,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나 지금 기술이 없는데? 기술을 넣으셔야죠. 계획이기 때문에 기술을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넣으셔야 되고, 특히 이 심층 인터뷰 30분 인터뷰인데 이 인터뷰에서 충분히 내 기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는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업자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도 물어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이제 이력 적은 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더 물어보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합격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심층 인터뷰가 가장 이번 절차에서 어려운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발표는 오히려 딱 15분, 20분 하고 질의응답하고 끝나는데 이 30분 동안 어떤 질문을 할지 당연히 나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물어볼 거기 때문에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공부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보면요. 이 평가 항목이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PSST죠, 그죠? P, 프라블럼, 문제 인식이 얼마큼 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S, 그죠?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S, 성장 전략, 팀. 그래서 이렇게 PSST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사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주로 평가 지표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깔끔해요. 뭐 사실 다른 거 평가하는 것도 없고 사업계획에서 그대로 그 진행되는 순서 그대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깁니다. 협약 기간이 무려 9개월이나 돼요. 그러니까 5월에 시작해서 거의 올 한 해 내내, 심지어 내년까지도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보면요. 중요한 포인트들 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간기간들이 나와요. 주간기간들이 나오는데 주간기간 소개서가 있습니다. 주간기간 소개서는 뭐냐면요. 이게 내가 여기서 주간기간 무조건 한 군데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다 뭐 제주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도 있고 뭐 대구, 경북도 있고 다양한데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공고문에 나와 있는 주간기간 소개 자료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로 하셔야 되고 제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제주로 하셔야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여기에 주요 집중 분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도 여기 지금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CNT테크 주식회사, 여기 같은 경우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 푸드테크, 스포츠테크, 트래블테크, 바이오, 딥테크 등 기술 분야, 좀 전문성을 갖춘 신기술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했을 때 훨씬 더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각각 여기는 AI, 빅데이터, 과기대, 서울 과기대, 그 다음에 그린, ICT, 딥테크 이런 분야를 집중 분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 분야를 좀 보신 다음에 나랑 핏이 맞는 곳들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 가까운 곳으로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또 여기가 또 가셔야 되고 뭐 주요 공간도 있고 교육 네트워킹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너무 먼 곳으로 하시면은 가실 때 좀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감안하시고 주간 기간을 선택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전화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전화해보시고 뭐 좀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은 여기 번호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회 일정도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창업 여부 기준표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2개 이상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창업 여부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으로 신청하느냐 아니면 법인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으로 신청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기존에 법인 사업자라고 했을 때는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법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로 제출하면은 그거는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유지를 하셨든가 아니면 과거에 폐업을 하셨든가 상관없이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으로 냈는데 내가 만약에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종 창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업종, 업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창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물론 동종 창업일 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인 사업자랑 개인 사업자에 들어가는 업종, 업태를 다르게 그냥 설정을 하시면은 충분히 되고요. 이 홈택스에서 또 바꾸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그냥 뭐 바꾸는 절차가 복잡하지 않거든요. 손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꾸시면은 이종 창업이 돼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어떤 상태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느냐 하면은 개인 사업자가 2개이신 분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니라 기존 개인 사업자를 2개를 파신 분들은 좀 그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왜냐하면은 개인 기업인 경우에 기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할 때는 창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사업자 등록증으로 내가 만약에 제출하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새롭게 내가 또 판 거예요. 새롭게 파가지고 기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로 창업을 인정해달라 하면은 그거는 인정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업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을 해버리시면은, 그러니까 매출도 안 나오고 딱히 의미가 없다 하면 폐업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동종 창업이면은 폐업할 때 또 3년이 초과되어만 창업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종 창업으로 상태를 만들어 두신 다음에 폐업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일본 유흥주점이라던가 뭐 사행시설 이런 거 아니면은 다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제휴사업 목록이라던가 뭐 중복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 넣으세요. 넣으시고 합격한 다음에 고르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요것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다 넣으신 다음에 합격된 이후에 선택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동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동시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우리가 창업 여부에 서류를 발급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업기업 확인서와 같은 서류들이 있는데 이런 서류가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미리미리 발급을 해놓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 서류들은 항상 사업계획서가 먼저냐 아니면은 필요 서류가 먼저냐 했을 때 저는 항상 필요 서류 먼저. 왜냐하면 필요 서류를 발급할 때 신청하자마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서류 발급 신청을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종 업종, 동종 업종 구분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주 업종 코드를 기반으로 만약에 세세 분류, 이 세세 분류가 5자리가 일치하냐, 불일치하냐에 따라서 이종 업종, 동종 업종을 구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꾸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바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15쪽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네, 15쪽을 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용량이 30MB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가끔 30MB 넘잖아요. 그럼 아예 첨부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직전에 막 하면은 막 이제 첨부 안 된다고 뜨고 막 완전 카오스죠. 네, 멘탈 붕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사진 이미지 삽입할 때 맞죠? 고화질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너무 고화질인 경우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개발 중이어도 사업계획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업계획서 보시면은 우리가 쭉 뒤에 보면은 3페이지에 사진을 이미지를 넣어야 돼요. 여기 이미지를 꼭 넣으셔야 되는데 이 이미지는 당연히 내가 초기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자 등록증 낸 지 1일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목업 화면
목업 화면지를 제출하셔야 돼요. 목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획안 정도의 드래프트, 그러니까 초안 정도라도 제시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 양식 임의 변경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너무 기본인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이거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사업계획서 한번 볼 텐데요. 사업계획서 여기는 목차는 삭제하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삭제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이 노란색 박스만 삭제하고 제출하는데 이번에 예창패 똑같이 동일하게 본인의 어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대학교명, 대학원명, 그 다음에 직장명 등의 정보들은 반드시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이런 것들도 다 제외하거나 아니면 마스킹 처리해라.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게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블라인드 테스트겠죠. 창업 아이템명 같은 경우 보면은 기술이 적용된 이라는 예시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업계획서 쓰실 때 기술을 쓰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사업계획서 쓰실 때 기술을 안 쓰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술을 포함시키셔야 돼요. AI라던가 데이터 또는 뭐 내가 하는 사업에서의 기술이 적용을 시킬 수 있게끔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 아이템명에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난 초기 창업이라서 아직 그 기술을 내가 뭐 독보적으로 나만 있는 기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기술이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쓰셔서 내 아이템에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기술을 넣으라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있고 이미 적용이 됐지만 이거를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적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셔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산출물이 있어요. 협약 기간 내에 내가 뭘 만들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량화해서 몇 개를 만들 건지까지 기재가 되어 있죠. 직업은 직장명 기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본인 직업 적어주시고 기업명 적어주신 다음에 팀원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작년에는 사업자 등록증 번호라던가 막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다 빠졌죠. 그 얘기는 정말 되게 여기 부분이 비어서 놀라실 거예요. 여기 쓸 내용이 너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팀 구성을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개요 부분 당연히 한 페이지에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15페이지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벌써 1페이지인 거예요. 그죠? 이게 1페이지고 그 다음에 이게 2페이지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끝나고 나면은 몇 페이지죠? 13페이지밖에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길게 개요를 늘리시면 안 됩니다. 개요는 정말 말 그대로 사업계 다 쓰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와서 작성하시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파트 여기서부터 넘어가서 볼게요. 문제인식, 프로블럼. 결국은 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시장의 문제점을 찾아내시는 부분인데 이 문제점을 찾으실 때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요. 시장의 문제를 못 찾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은 시장을 굉장히 협소하게 아주 작게 보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조사가 안 된 통계 자체가 안 나온 시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너무 내가 작게 본 거예요.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아예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 뇌피셜로 막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 근거 자료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글 검색을 하셔서 시장의 문제점 찾아보시고 이 이미지로 시장의 문제점이 표현된 것들을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라이브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3가지 정도로 제시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3가지 정도로 제시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3가지가 가장 딱 그 논리적으로 3단에 딱 걸쳐서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중에서도 경쟁자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있을 때 고객들한테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다. 뭐 이런 논리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3단으로 한번 짜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성, 솔루션.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제가 좀 연결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보면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쟁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가진 경쟁 우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내가 무슨 시장으로 정의했느냐랑 또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을 내가 뭘로 정의할 거냐, 나를 교육 시장으로 정의할 거냐, 아니면 솔루션 시장을 정의할 거냐, 아니면 플랫폼 시장을 정의할 거냐,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커머스 시장을 정의할 거냐, 내가 바라보는 시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솔루션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솔루션을 조금 더 잘 잡으시려면은 시장을 뭘로 잡을 건지부터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파트에서는 굉장히 구체화 시켜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는 아직 사업자 선정된 지 1일밖에 안 돼서 그래서 뭔가 구체할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구체화 하셔야 되고 챗GPT 그대로 복붙하시는 분들 다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챗GPT를 내가 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가 물어봤을 때 다 비슷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뭐 그렇게 새롭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 그냥 유사 필터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구체화할 수 있는 얘기는 나만 할 수 있는 얘기. 예비 창업자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해봤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겠죠. 내가 여기까지 해봤다라는 거를 사진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표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개발 단계가 지금 내가 어디까지 해왔는지 개발 단계가 예를 들면은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내가 뭐 초반에 여기 단계까지 내가 해봤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계획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원 한도 이내로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 지원 사업비 얼마죠? 정부 지원 사업비? 네, 1억 원인데 7천만 원 쓰셔도 돼요. 계산하기 편하시게 7천만 원 쓰시고 현금 10%, 1천만 원, 현물 2천만 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부 지원 사업비가 최대 1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거에 맞게 지원 총 사업비는 훨씬 더 커지죠. 왜냐면 총 사업비는 정부 지원 사업이랑 자기 부담 사업 합쳐서 총 사업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이 최대 1억인 거고요. 그렇죠? 최대 1억 그 이하로 쓰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끔 이러면 되거든요. 정부 지원금을 그러면 제가 5천만 원만 쓰면 전 합격이 더 선정 확률이 높아질까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은 없고요. 내가 지원금을 적게 썼다고 해서 유리하고 많이 썼다고 해서 불리하고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셨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업비 부분을 보면요. 이 인건비 산정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최근 3년간으로 이제 계상을 하고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급여와 임금 근로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미리 받는 거 안 되죠. 신청 전에 선정 전에 도대체 내가 지급한 인건비를 쓰겠다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비목 간의 비율이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목이 재료비, 외주 용역비, 뭐 홍보 선전비, 막 그 공고문 보시면은 막 잔뜩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에서 들어가는 그 비목들이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꽤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찾아볼까요? 비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 얘기는 자유롭게 대표님들이 쓰고 싶은 네, 여기 있네요. 비목이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권,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이렇게 총 9개가 있는데 이 9개 중에 내가 자유롭게 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 집행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인건비, 인력 모두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대표자 인건비를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현물로 증빙하는 거는 가능해요. 우리가 아까 현물 증빙 20%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는 계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회사 인허물 활용이 가능하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친인척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 당연히 홍보 선전비로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뭐 현금 부담으로 위해서 대출 받았을 경우에 이자를 사업비로 집행 가능하냐? 당연히 불가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보면은 이제 성장 전략, 스케일업 부분인데요. 이 스케일업 부분은 말 그대로 계획의 계획이죠. 미래에 내가 사업 계획서도 계획인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계획이고 여기서 어떻게 더 확장 가능성, 어떻게 더 확장할 거냐, 확장해 나갈 거냐, 더 성장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사업 전체의 로드맵 일정, 투자 유치, 자금 확보 전략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 창업에서 솔루션만큼 중요한 게 사실 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팀 구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업에서 팀을 잘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사업의 성공 확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이제 이 창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성공한 창업가들의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나 홀로 창업이냐, 팀 창업이냐 했을 때 팀 창업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사업자인 분들도 저는 팀 창업 하시라는 거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굳이 내가 팀 창업을 안 했을 때 발표 가면은 이제 비판받죠. 이거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이랬을 때, 뭐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막 또 설명하고 이런 게 이제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 창업으로 그냥 구성을 하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보유 역량 이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팀도 중요하지만 대표자가 얼마나 관련해서 내가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냥 대충 쓰지 마세요. 이거를 어디 회사 근무 뭐 3년 근무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그 회사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고 팀도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협력 기간 적으실 때 파트너가 꼭 내가 지금 당장 MOU를 맺은 파트너만을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정인 파트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협력을 하고 싶은 대상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초창패 요거 여러분 지금 서류 준비부터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 중에 조금 떼시기에 까다로운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은 우리가 좀 미리미리 정리해 놓고 따놓는 게, 네, 발급을 신청을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점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또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챌린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대표님들이 이렇게 인증하고 계시죠. 엄청 열심히 쓰고 계신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쓰셔서 제출을 하면서 내가 7일 만에 사업계획서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님들이 지금 사업계획 쓴 거 이렇게 모자이크 해가지고 올린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사업 완벽 대비 사업계획 챌린지 5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데이터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뭐냐면은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정부지원 사업이고요. 내 사업에 알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또는 생성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 내 사업에 딱 알맞는 필요한 데이터들을 맞춤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게 현금 부담이 없어요. 중소기업 보통 이제 작은 내가 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뭐 영세한 사업자, 개인 사업자, 뭐 이런 분들, 특히 뭐 예비 창업자까지도 이런 경우에는 현금 부담이 아예 없습니다. 다 현물 부담밖에 없기 때문에 내 회사 인건비로 다 증빙이 가능한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무료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피드백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에 지원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공급 기업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셨을 때 저희 하우그로에 있는 AI 전문 컨설턴트 이사님 그리고 또 AI 전문가들이 붙어서 대표님 사업을 도와드릴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까지.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내 사업에 알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걸 다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 바우처의 수요 기업을 모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창패든 아니면은 뭐 도약 패키지든 간에 이제는 사업계획서의 안에 데이터나 AI가 없다면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나는 데이터, AI가 좀 굉장히 내 사업에 중요한 요소고 앞으로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한테 데이터 바우처를 적극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3월 12일,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시면 돼요. 같이 3월 12일까지이기 때문에 거의 다음날 마감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류 떼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중소기업 확인서라던가 이런 것도 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서 넣어 놓을 테니까 신청서에다가 기재해 주신 분들께 별도로 메일이랑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